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폭격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사망한 하니에의 후임으로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가자 지구 지도자 신와르를 최고 정치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진보 성향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고맙다는 표현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와 대표팀을 직격한 안세영이 귀국길에 한국에 가서 다 얘기하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어머니가 숨지고 자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 오늘도 전국의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서로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의 1인자가 본격적인 보복을 예고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인물이 하마스의 새로운 지도자로 뽑히며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최희지 기자입니다. 드론 2대가 이스라엘 상공 위를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이 들려오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헤즈볼라가 발사한 드론 여러 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주둔한 레바논 남부를 폭격했고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 전투원 6명이 숨졌습니다. 확전 우려 속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폭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또다시 보복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وإيران ستود وحزب الله سيود إن شاء الله يودنا آتي قويا مؤثرا.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사망 6일 만에 가자지구 지도자 신와르를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선임하며 조직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신와르는 이스라엘에 있어 상당히 눈의 가시 같은 인물입니다. בכל מקום שיש בו אנשים, בכל מקום שקיימת בו אנושות. על המתקפה המתועבת הזו החליט יחיא סינואר, הריבון. 반대로 하마스는 신와르 선출을 두고 하마스가 저항의 길을 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와르는 하마스 내에서도 강경파에 속하는 만큼 향후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중동전 확전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소식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하면서 미국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고맙다는 글을 올리며 해리스의 이번 선택을 비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선정된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가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집 밖을 빠져나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팀 월즈에게 러닝메이트를 부탁했다며 우리 팀이 된 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도 해리스와 함께하게 된 것은 평생의 영광이라며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네소타 육선 연방 하원 의원으로 2019년 주지사에 선출된 월즈는 친서민이며 친노동자 성향의 진보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스 상원의원을 겨냥해 그들은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큰 환영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These guys are just weird. That's who they are. So it isn't much else. Don't give them the power. Don't lift these guys up like they're sometimes the heroes. Everybody in this room knows. I know it as a teacher. 해리스의 이번 선택 배경은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트럼프 진영을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공격형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SNS에 다른 어떤 배경 언급도 없이 고맙다라며 월즈의 낙점이 선거 전략상 유리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벤스 상원의원도 월즈 주지사의 이념 성향을 공격했습니다. Tim Walz's record is a joke. He's been one of the most far-left radicals in the entir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any level.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펜실베니아주 유세 처음으로 동반 출격하고 7개 경합주를 방문해 본격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TMF 사태 발생 2주 만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당정이 마련한 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등의 구제책을 놓고 말이 지원이지 결국 이게 다 빚이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은 이번 주 안에 TMF 미정산 사태 일반 상품 구매자들의 환불 절차가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40에서 60일인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합니다.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 업체에 대해선 긴급 경영자금 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 3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제안하는 동시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입니다. 피해 판매업체 관계자 100여 명과 간담회도 열었는데 이들은 당정의 조치가 결국 빚 돌려막기에 그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오늘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어젯밤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선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가는 구멍이 난 듯 시꺼먼 검댕으로 뒤덮였고 건물에 뿌려졌던 소방용수는 쉼없이 떨어져 내립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을 보여주듯 건물 주변에는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고 건물 외벽에는 곳곳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화재로 집안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고 10대 남녀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주민 30여 명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막 불이 활활 타고 막 불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좀 무섭게 나더라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밤 10시쯤엔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경세제터널 인근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이 이뤄진 20여 분간 고속도로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난 4일 밤 충남 보령시 해안에서 해루질을 하다 실종됐던 70대 남성은 사고 이틀 만인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오늘 처음 회동합니다. 이 자리에선 폭염 속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방안, 또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오늘 공개됩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오늘 총장 후보군을 3명에서 4명 정도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25일까지 7,800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또 방류합니다. 이번이 8차 방류인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 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최혜병 특검법을 이번 주 다시 준비합니다. 예전보다 더 강한 특검법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최혜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이번 주 또 발의합니다. 공언했던 대로 이전보다 더 센 특검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수사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씨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법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여사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냐며 특검 수위를 예고했습니다. 제3자 추천안을 법안에 담진 않았습니다. 대신 애초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가 약속대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특검법을 내고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와 법안 폐기를 지적하며 한 대표를 향해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때 국민의 눈높이를 많이 언급하면서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합동 공세가 시작된 가운데 한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한동훈표 특검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게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는데요. 민생 문제를 꺼내들며 야당 공세에 맞서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내년 시행될 금투세 폐지 협상을 시작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금투세 폐지가 곧 민생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을. 추경호 원내대표도 시급한 경제법안부터 처리하자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겁니다. 금투세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이후에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보자.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를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내놨지만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어 민생을 고리로 한 여당의 대야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전기차 화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어서 이번엔 충남 금산에서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충전을 하고 있던 차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화재 원인으로는 배터리 문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의 배터리는 국내에서 제작된 배터리였습니다. 먼저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타워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5분도 안 돼 자욱했던 연기가 사라지자 소화기를 들고 온 직원도 상황만 살핍니다. 충남 금산의 한 주차타워 1층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오히려 불길이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전기차를 주차타워 밖으로 빼낸 뒤 질식포로 덮어 1시간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멈췄던 연기가 또 다시 올라오면서 불길과 함께 이제 스파크와 함께 좀 올라오려고 하는 찰나에 소방대원분들이 초기에 대응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바닥에 이렇게 그을음이 생겼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2022년식 기아 EV6 모델. 최근 인천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사용된 중국산 배터리와는 달리 SK온에서 생산한 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를 임대에 타고 다녔던 차주는 전날 오후 7시쯤 충전기를 꽂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차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미뤄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한 부위가 차량 하부에 있는 배터리 위치였습니다. 배터리 충전 중에 일어난 화재 원인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경찰은 전기차를 제조사인 기아 측에 보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렇게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일이 계속되면서 전기차 사는 게 무섭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문의가 끊기면서 걱정에 빠진 매장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범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수입차 매장.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구매 문의는 뚝 끊겼고 올해 수입한 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느 회사 배터리를 썼냐, 내 차는 안전하냐 이런 걸로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 다른 매장의 경우 당장 매출 타격은 없지만 손님들의 불안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관련 화재 건수는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해 왔습니다. 화재 발생률만 보면 내연기관차와 차이가 없지만 한 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려워 피해를 키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올 들어 전기차 등록 대수는 13% 정도 감소했는데 비싼 가격에 보조금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안전성 논란까지 커져 감소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면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를 산다고 해도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따지는 경향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난 1일과 어제 불이 난 배터리는 각각 중국 파라시스와 SK온이 만든 NCM 배터리였습니다. 이를 대신해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안전성이 뛰어난 LFP 배터리가 선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기술력이 적용된 국산 배터리를 선택하는 소비자도 늘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내연 기관차로 돌아가는 운전자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하철에서 무인 가판대와 승객들의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뻔뻔하게도 훔쳤던 물건들을 다시 되팔기까지 했는데 잡고 보니 전과 22번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하철역 가판대를 어슬렁거리던 남성이 순식간에 가방을 낚아챕니다. 이튿날 다른 지하철역에 나타난 이 남성,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오더니 가판대의 물건을 마구 쓸어 담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무인 가판대 등에서 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철 내에 있는 무인 점포에서 몰래 훔친 절도 혐의 수습하겠습니다. A씨는 절도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사기 등으로 2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가판대를 돌아다니며 훔친 물건을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잠든 시민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자연스럽게 줍는가 하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재빠르게 낚아챕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쳐온 전과 17범의 50대 남성 B씨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재산 분할만 1조 3천억 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쓰였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최태원 SK회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 이유서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비자금이 성경그룹의 종잣돈이 돼 그룹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봤지만 최 회장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지원을 했다는 이른바 60특혜도 반박하고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계산과 친족 증여분 등의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도 상고 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원심 판결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 많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양측은 변호인단을 보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였던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노 관장 측에서는 서울 가정법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규모와 사상 최대 위자료 등이 걸린 만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 오토바이 뒷바퀴에 뾰족한 드릴비트가 달린 사진이 SNS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건물 앞에 세워진 평범한 오토바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뒷바퀴에 뾰족한 드릴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고정용 볼트캡이 있어야 할 자리에 벽을 뚫는 드릴비트를 장착한 모습인데요. 오토바이를 조금만 기울여도 옆에 있는 차량이나 행인을 찌를 수 있을 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장식용으로 달아놓은 걸 무조건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드릴의 두께와 길이가 짧지 않을 뿐더러 끝이 뾰족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논란입니다. 고 씨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개인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는데요. 채널에는 반려견이 등장하는 영상 1개가 업로드됐는데 영상의 조회수는 오늘 오전 기준 약 17만 회, 구독자는 3천여 명입니다. 영상의 댓글창은 비활성화된 상태인데요.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고영욱 씨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부분 비판을 쏟아내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식료품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 도망가려던 남성이 점주의 기지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어제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한 남성이 무인점포에 들어와 장바구니에 물건을 쓸어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떠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방범 카메라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점주가 원격으로 문을 잠가버렸고 남성은 매장 안에 갇힌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굳게 닫혀버린 문 때문에 도주에 실패한 이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돌봐줄 사람 구하는 게 정말 어렵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사 관리사로 일할 필리핀 여성 100명이 입국했습니다. 입국장엔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설렘이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짚어봐야 할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황지연 기자입니다. 필리핀을 상징하는 파란색 외투를 맞춰 입은 여성 100명이 줄지어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잔뜩 짐을 든 이들은 한국에서 일할 24세에서 38세 사이 여성으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의 첫 대상자들입니다. 영어는 유창하고 780시간 교육을 받은 만큼 한국어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가사 관리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한국에 너무 좋아해서 선택했습니다. 4주 적응 교육을 받는 여성들은 다음 달부터 돌봄 가사 서비스를 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할 경우 238만 원을 받습니다. 돈 많이 모으고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싶습니다. 가족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인데 필리핀 직장인 평균 월급이 30만 원이고 홍콩, 싱가포르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월급 100만 원 정도만 받습니다.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471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료가 너무 높아 도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법무부는 유학생 등 일부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해 보유 비자 외 활동을 허용한 뒤 가사 관리사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길을 일단 터주겠다는 취지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최근 북한에 쏟아진 폭우로 압록강이 넘치면서 큰 홍수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위성사진으로 살펴보니 신의주에 있는 정수장이 침수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정수장이 물에 잠겼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농경지였던 초록색 땅은 압록강이 넘쳐 흙탕물에 침범되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압록강 제방 일부가 무너졌다며 지난 2일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북한 압록강 일대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진 자리에 물이 흘러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를 가로지르는 4km의 물줄기가 생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의 위성사진 분석가인 제이콥 보글은 이번 위성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압록강 수위가 최고조이던 지난달 말 신의주 정수장이 침수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정수장이 침수됐다면 식수 부족은 물론 콜레라 등 전염병도 우려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 수돗물이 아니라 그 흙물 같은 게 수도로 나와요. 위생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먹고 하면. 실제 압록강에서 쏟아지는 물이 이 정수시설에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정수 기능이 마비가 될 것이고 그 물이 사용된다면 수인성 전염병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수해 지원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스스로 수해 복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며 리더십 손상 없이 내부적 노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데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선 사실 중국의 수준을 조금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실제 군사훈련에 로봇계를 투입하더니 이번엔 진짜 같은 로봇 상어까지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형 상어가 각종 물고기와 함께 헤엄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진짜가 아닙니다. 중국 선양의 한 회사가 만든 세계 최초의 지능형 로봇 상어입니다. 길이 5m, 무게 350kg의 이 로봇 상어는 실제 상어처럼 물속을 헤엄치며 입을 벌리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这个仿生鲸鲨呢，是我们目前研制的体型最大的仿生鱼。整条鲸鲨呢，共有7个驱动关节，每一个关节呢都离不开这个计算、通信和传感，这也是我们的关键技术所在。 최대 속도는 초당 0.7m며 2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 상어에 카메라와 센서 등 장비를 달면 수질 모니터링이나 수중 지형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要把它做一个同步筛选、提取，然后相互的校正、验证，然后把真正对我们这个仿生鲸鲨来识别周围环境这种真正的有效的数据快速的提取出来。 중국은 최근 정찰은 물론 화기를 장착한 채 전투에 투입 가능한 로봇개를 실제 군사훈련에 투입했습니다.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로봇 안내견도 선보이는 등 로봇 산업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뱅크시를 기억하시나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벽화 작업을 펼치는 작가인데요.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가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모퉁이 건물 벽에 그려진 검은 염소. 아슬아슬 서 있는 염소의 발밑으로 낙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춘 사람들은 작품을 감상하며 사진으로 남기는데요. 거리 예술가 뱅크시가 런던 남서부에 공개한 새로운 작품입니다. SNS 게시글을 통해 뱅크시의 진품이라는 것은 확인됐지만 작품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해석은 작품을 감상하는 개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감상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중앙아시아의 사냥꾼들이 즐겨하던 전통적인 사냥놀이를 살부우룬이라고 부르는데요. 뜻 그대로 풀이하면 사냥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살부우룬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냥용 독수리를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키르기스스탄 전통 복장에 손에는 활과 화살을 들었습니다. 북을 연주하고 말을 타기도 하는데요.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사냥꾼과 연주자들이 모여 전통 축제인 살부우룬을 열었습니다. 중세 귀족들의 사냥 축제에서 유래했는데 다양한 사냥 기술과 민속 음악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는데요. 전통과 문화를 함께 나누니 즐거움도 배가 되는 것 같네요. 예멘의 한 조각가가 찰흙과 조각칼로 정성스레 작품을 빚고 있는데요. 이 조각 안에는 전쟁의 아픔이 담겼다고 하네요. 영상 함께 보시죠.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싼 조각과 달팽이 집에 숨어버린 손과 발.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지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 조각가의 모습입니다. 예멘에 살고 있는 이 조각가는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되고 3개월 동안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 굶주림을 작품에 새겨넣고 있다는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술로서 구현된 현실이 남다른 공감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나 건강관리를 위해 온라인에서 도시락 사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메뉴가 다양하고 열량도 낮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영양 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것과 차이가 컸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큼직한 햄이 맛깔스러워 보이는 도시락. 판매 사이트에는 저열량, 저나트륨으로 표시해 먹기에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정작 칼로리는 저열량 표시 기준인 100g당 40kcal를 무려 6배 가까이 넘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락은 포장에 저지방과 저염을 강조했지만 실제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모두 표시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저열량이나 저염, 고단백 등을 강조한 도시락 중 상당수가 기준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트륨도 낮고 열량도 낮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서 사 먹었는데 과대 광고라고 하면은 소비자로서 속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와 다른 제품도 50개 중 절반을 훌쩍 넘었는데 당 함량을 적게 표시한 제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이나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든 광고도 절반이 넘는 제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 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선택할 경우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꼼꼼한 영양성분 함량 확인과 함께 만성질환자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과 저염, 고단백을 표시한 일반 도시락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탄 모습입니다. 무섭게 떨어지던 주가가 어젠 큰 폭으로 다시 올랐는데요.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거래소 시황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락해 물들며 역대 최대폭 하락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반발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등하면서 양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된 건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약 4년 2개월 만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5%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막판 외국인이 돌아서며 3.3% 올라 2,522.15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6.02% 올라 732.87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4,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반등을 이끌었는데 코스피는 깨진 지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조 원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12% 넘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하루 만에 역대 최대폭 상승을 보이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고 대만 주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며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인데 이건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 앞으로 좀 변동성 장세가 좀 일단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는 등 필요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비축해둔 배추와 천일염을 싸게 판매합니다. 비축해뒀던 배추 194톤이 오늘과 내일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시중 가격보다 20% 저렴하게 판매되는데요. 이번 달 중순부터는 비축해뒀던 천일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돼 관련 업체들에 필요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개식용 종식법으로 전업과 폐업을 앞둔 사육농장과 음식점은 모두 5,600여 곳에 달하는데요. 정부는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으로 미뤄졌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신규 광역철도 본사업에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노선과 역사 변경 문제 조정을 제안했고 인천과 김포시는 이 제안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출근길 현재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많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호남 내륙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경주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많게는 60mm 정도고요. 특히 경북 내륙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 형태로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7.4도로 출발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이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한낮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극심한 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